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육과장입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 국제교육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교육청소년과만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우리 유통과 로컬푸드 재단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맞게 사업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 잘 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적 사업비로는 그 직매장 운영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직매장이 많이 늘어났고 나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름이라는 기준은 과장님 직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출자 출연 동의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쵸? 다른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으로. 그러면 사업을 잘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목적 사업비로는 5성 직매장하고 배다리 직매장, 2층 직매장이 올해 또 운영이 새로 되었고요. 시청 직매장도 새로 운영이 되었고 해서 지금 직매장 운영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 사업비로. 매장이 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매장이 처음에 생길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매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서 출자 출연금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자, 인건비 인상률도 3.9%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굉장히 많이 또 늘고 있어요. 직원 한번 재단에서 직원이 늘면 감원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아시는데 이렇게 많이 늘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그 예결위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매장을 늘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늘리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셔서 본 위원이 한 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다 하셨을 텐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지금 목적에 맞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인원이 늘어나면 감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시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객단가라든지 충분히 검토하고 늘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진행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실 거고
본 의원은 이 운영비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가, 이거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인상분이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되는 거죠? 24년보다 25년도에 인상분이 14.6%가 인상이 됩니다. 지금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에서 14%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 출자 출연 기간에 이렇게 많이 느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장님? 이제 많이 늘긴 했는데 이제 그 아니요, 예, 제가 맞습니다. 질문 드린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예, 어떤 다른-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늘리는 거에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동의안으로 올리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 14%라는 출자 출연 금액을 늘리는 데 있어서 고민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지금 무계약직 1명이 결혼이라 과장님, 그거는 자료에 있고요.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 지금 평택시 재정상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단에 비해서 출자 출연 금액 비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올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3억 6천 9백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13개 출연 기관이 있는데 지금은 좀 문화 이 재단 출연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컬 푸드 재단 출연 요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문화재단 출연에 관련돼서 좀 한 가지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언제 설립이 됐죠? 2020년 4월 20년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20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 출연 현황을 보면 상당히 증가가 엄청 많이 증가됐어요. 출연금이 21년도 보면은 57억에서 25년도 보면 165억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제가 이 출연 이 문화재단 거를 이렇게 보면 세출 요약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여기 관리 뭐 이런 걸로 다 등등하고,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가 돼요? 혹시 그걸 다 제외하고 인건비든 뭐 이런 기본적인 항상 저 경비 같은 걸 빼면은 뭐 사업은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는 게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어느 게 뭐가 있죠 혹시? 인건비 보면은 뭐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또 그 외적인 인건비 따지고 뭐 다 이런 거 따지고 시설 관리 뭐 연구 개발 이런 기타 등등 다 따지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이런 걸 관리해도 되는 이 정도고, 이게 재단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금액 대비 169억에 대한 금액 대비 이 재단의 이 목적이나 이런 게 충실히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 자료 중에 48쪽을 보시면 재단 목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예. 하고 그 뒤에 시예술단 사업,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한 85억 정도 되는데 90억 정도, 그게 이제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 사업이라고. 시예술단 운영 인건비, 이것도 또 인건비죠.
48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재단 목적 사업. 예. 일단 목적 사업에 얼마라 그랬죠? 금액이요? 24년도는 46억 정도 되고 25년도는 49억 그럼 정도. 24년도에 한 127억에서 25년도에 165억으로 늘어난 금액이 요 금액이 저기 창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네, 가장 큰 금액은 작년에 시립국악관현악단이 7월에 창단- 예, 네, 그것 그래서 때문에 그러는 예, 거죠. 내년에는 이제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임금비 상승. 그러니까 이 뭐 문화재단만에만 얘기 아니고 제가 전 저기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재단이 뭐 당연히 뭐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13개 재단을 보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심사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도 얘기하시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걸 파악하시고 재단에서 별도로 우리가 출연하면 그 출연금 갖고 적절하게 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이게 관리 감독이 과연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제일 이 예산을 이 관리 감독을 안 받고 쓰는 게 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불현듯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이런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만약에 예산 편성돼서 이 결산 말고 평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재단 관리 감독을? 재단에 만약에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들 채용이나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으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필요한지 추가 인원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도 저 이제 본 예산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뭐 월 1, 2회 이상 그 행사라든지 이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재단별로도 뭐 인건비도 다 상의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뭐 이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 거기서 어떻게 됐든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 금액을 갖고 네, 맞습니다. 그 끝나고 결산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걸 갖고 뭐 제재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게 좀 없잖아요. 이 제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재단은 또 이사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본 예산에 그러니까 따라 이사회에서 거의 이 재단 이사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모든 거를 다 결정하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참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로 전에 뭐 산건위에서 있었지만 이 출연금을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집행부를 한 번 더 건너가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재단을 갖고 이 가서 저희가 뭐 직접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의 체계에서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금액만 딱 추려내고 나서 거의 뭐 저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게 좀 있고 그런 걸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게 보완이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동의안을 지금 13개가 들어왔는데 동의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들어온 거대로 적절하게 썼는지도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남아서 잉여금 남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언제 그만둔지 몰라서 또 공고 내고 돈 남아서 갖고 적립해서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60 몇 억 정도의 이 지금 재단 출연금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계속 재단 쪽으로 너무 편중되거나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 또 시의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동의안을 이거 심사를 해서 동의를 지금 현 상황에서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면은 이 사업 자체가 그 재단 자체의 존속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런 평가 이런 관련된 것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제가 문화예술 요 관련돼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 재단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좀 그걸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49페이지 문화재단에서 시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인건비 3.0% 인상 반영인데 이게 지금 창단이 언제 됐죠? 올해 7월에 정식으로 장단이 됐습니다. 7월 정식인데 지금 그 단원들을 다 뽑은 게 언제죠? 단원들하고 전체 다 6월까지 채용을 해서 7월부터 이제 임금이 나가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왜 3.0%의 인건비 인상이 올라온 거죠? 이게 내년도 출연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임금에 준해서 요거는 확정은 아니고 3% 정도를 공무원 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라서 그걸 반영해서 일단 아니 아직 1년도 안 됐고 2년도 안 됐고 자리도 안 잡은 상태에서 인건비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오랜 세월을 해서 3.0, 3.5 올리기 힘든데 이게 바로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 건 맞나요? 이게 애초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 재단의 경우는 보통 해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해서 그래서 지금 똑같이 문화재단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비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년도 안 된 이런 지금 시립예술단이 3.0%의 인상 반영?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단원 인건비 12개월 편성을 했어요 지금. 지금 단원이 지금 몇 명이죠? 시립예술단은 총 50명입니다. 50명에서 상임위 단원만 몇 명이죠? 상임 단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은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은 아니고 시전 단원 또는 계약직 단원이 41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상임단원 외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립 예술단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인건비 인상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보고한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 장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치 봉급이 계산이 된 거고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2개월치 월급이 아니 물론 네. 알겠죠. 근데 우리한테 맨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응? 이런 얘기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립예술단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인건비가 지금 10억에서 23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인건비 내역 보내주세요.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립예술단 공연 사업에서 지금 초청 연주하고 해외 연주가 있는데 신규 편성에서 지금 1억 5천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몇 회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 연주회는 5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해외 연주회는 1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회에는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600만 원씩 5회 해가지고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해외가 저기네. 해외는 7,500만 원 7,500 이네? 정도. 네. 아니 초청 연주하면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예산 내고 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그 서로 상호 주고받아?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외 연주회는요? 해외 연수는 1회 정도 우호 교류 도시 중에 한 군데 정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죠.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국기 선양이니까 좋은데 그런 만큼 우리 쪽에도 와야 되죠.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재단하고 없으시군요. 예, 잘 생각해서 운영하세요. 생각 때 다 얘기될 겁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인상이던 그 단원들에 대한 이 처음 우리 보고할 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감이든 예산 때 얘기할 거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확실히 해야지. 그때 해놓은 얘기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행감 때하고 예산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고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예산을 받으러 온다는 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어?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보고도를 안 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응?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거 제대로 좀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돈 내 돈 아니고 뭐 세금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큰 미스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설명 내년 예산 편성 전에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165억 9,500 인건비가 한 4억 4,500 증가했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16억 9천 목적 사업비가 16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전체 직원이 몇 분인가요? 문화재단 정원이 73명에 73명, 지금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게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정규직은 그 중에 68명이고 68명이고 네 계약직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계약직 4명. 그 여기 보면 그 출연금 세출 요약에 보면 장애인 부담금 편성해가지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가지고 7,560 이게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명을 고용해야 되죠? 고용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최종적으로 2024년부터는 3.8% 100명 중에 4명이 4명이죠. 장애인. 그러면 지금 이 100명 이하도 지금 해당이 되나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는 50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 과태료는 이제 100명 정도로 이상부터 과태료 내는 걸로 그래요. 그럼 이제 과태료를 낼 지금 그렇게 고용이 안 돼서 낼 상황인 건가요? 내년에 이제 아트센터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해당될 또 가능성이 해당될 높습니다. 가능성이 네. 높아서 장애인 의무 고용 진행은 하고 계신데 지금 잘 고용이 안 되나요? 네, 그 공고할 때 항시 뭐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재단도
고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예. 이 부분도 장애인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좀 해서 장애인들도 좀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뭐 그런 이 매칭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이제 시설 운영 이게 좀 노후화돼가지고 이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30년 넘어서 수리할 부분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도 계속 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계속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 여기 하나 보면은 그 인건비 그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하우스 부매니저 고용하나 봐요. 그런 비용이 지금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우스 부매니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북부문화회관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제 10명 정도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 공연이나 이런 공연에서 왜 이제 출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티켓을 가운데서 이제 티켓 이렇게 수령 배부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티켓 예약이나 이거를 확인해서 티켓 배부하는 분을 이제 하우스 매니저라고, 부매니저라고. 티켓 배부하고 하시는 분을. 그래서 몇 분 고용하는 거예요? 안내원을 올해 10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 남부, 북부 동시에 공연이 있을 때 큰 공연 외에는 이렇게 요번에 사고 난 그런 공연은 안내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관만 하기 때문에 외부 단체들이. 그런데도 안내원들이 배치가 안 되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재단에서 하는 공연 외에도 대관하는 모든 대관에는 안내원들이 배치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 안내원 해가지고 20인 550회에서 지금 5억 2,800. 이게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안내원 예산 10명 정도가 10명 하기 정도만 때문에 했었는데. 큰 공연만 하고 큰 공연 민간에서 대관하고 이런 거는 안내원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 이제 인원이 좀 보강이 된다. 하우스 부매니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하우스 부매니저는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인데 1명 더 채용해서 3명으로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전체 3명의 네. 이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인건비도 많이 이게 이제 늘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제 지금 시 예술단 운영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증액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이제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좀 이거를 편성 당시부터 좀 꼼꼼히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네,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지원입니까? 장기 저리 융자네요. 예, 예. 몇 퍼센트입니까? 저기 경영 자금 같은 경우는요. 그 연리 1%의 그 2년 이내 원리금 상한이고요. 그 농업 생산 유통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연리 1%의 3년 거치 5년 근분 상한입니다. 그럼 지금 비율적으로는 생산 유통 가공 시설이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농가들에 대한 그 지원 그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이 많습니까? 그 아무래도 경영 자금이 많습니다. 농가들요. 예, 그렇습니다.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해수율은 한 99%. 99%. 예, 예, 예. 그러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할 때 저리로 이게 이제 단기로 그 빌려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범위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사용처가 확장성이 있을 때 외에는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들어옵니까? 기간을 좀 더 길게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까? 뭐 기간도 있고요. 또 금액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좀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몇 농가 정도 지금 이 예산이 융자 지원이 됐습니까? 그 23년도 같은 경우 경영자원 같은 경우는요. 92농가에 52억이었고요. 그 생산 유통 시설 자원 같은 경우는 그 한 개의 업체에 그 5천만 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예.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생산 유통 가공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이게 그 내기 위해서 처리 융자 기간이나 지원 금액이 적어서입니까? 그 관계는 일단은 그 생산 유통 시설장 같은 경우 이제 금액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아마 좀 이 사업성- 금액 가지고는 이제 예, 예, 별로 예.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 상황을 충분히 서류화해서 올려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리를 쓸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재단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매장당 그 직원들이 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쭉 보면 그 128페이지 명절 선물 세트가 지금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에 이렇게까지 2배로 느는 항목이 많지 않은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량 확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쓰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배 이상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설명절 때는 진행을 안 했고요. 추석 때 그 명절 선물 세트 행사를 진행해서 1,891건에 5,535만 2,5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배송비 평균이 한 3,500원 정도 되었고요. 이 중에서 택배 건수는 한 1,707건이었는데 택배비로 나간 돈은 612만 1,400원으로 지금 되고 나머지는 카탈로그 제작 및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올해 그 카탈로그나 이런 거 제작할 때 좀 반응이 더 좋았다고 해서요. 내년도에는 2,500건 올해 생각했던 거를 500건 증가시켜서 3,000건 증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건을 더 잡았는데 예산은 2배가 들어간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추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네.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포장재 지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도비 지원 사업하고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재단으로 이관시켜서 그 목적 사업으로 신규 예산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농가들의 지원되는 금액까지 다 넣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고 매장으로 나가는 금액은 요 얼마입니까? 포장재는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 100%로 예산을 세워서 잡아서 그 50%는 농가에서 잡으면 그거를 이제 세입 처리를 하고 다음 그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 질의가 아니고요. 농가로 지원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매장으로 나가는 지원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전반적인 포장재 지원이 통합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금방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교급식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금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하시겠다고 지금 차량 구입하고 직원 늘리고 차량 2대가 느는 것 같은데 탑차가 지금 2대에서 1대가 늘어서 3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학교급식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생산 농가를 육성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출자 출연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130페이지 보면 예비비 등 증감 서류에 보면은 예비비 증액이 지금 3번, 4번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자료인 거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50만 원, 4번에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거면 금액은 다른데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250만 원이고요. 아, 하나는 이건 200만 사업 원입니다. 쪽 예비비고 하나는 자본적 예비비인데요. 네.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이거를 봐서는 자본적인지 사업비 예산인지 볼 수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항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50만 원, 4번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200만 원. 여기서 바뀐 거는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보셨죠? 네,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자료 보고 설명 가능하시면은 대단하신 건데 저는 이거 설명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도 이 자료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가로 안에 부연 설명에 있어서 내용을 충실히 써주셔야지만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드리면 로컬푸드 재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자료 작성할 때 4번 같은 경우는 자본 예산 예비비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정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이 출자 출연 동의를 해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은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거를 꼭 인원을 이렇게 늘리셔야 되나? 감원이 쉽지가 않은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도 그렇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지만요. 이렇게 되면 이거 동의 못 해드립니다.
의원님, 그 인건비 인력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출자 출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165억 12,000원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잉여금까지 포함하면 이거 180억 정도가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8대 때 문화재단 뭐 이렇게 예술정책 역사 연구회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재단이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창설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예산이 처음 이게 그 문화재단 처음 할 때 이게 2020년도였나요? 문화재단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때 정도 예산이 한 50억 미만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이 뭐 이경까지 한다면 180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 64만 평택시의 그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는 많은 것을 공유해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평택시의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인들이 그 서로의 그 동료 간의 그 서로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고 서로 이렇게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왕따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갈라치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의 이런 공연 같은 거 필요로 할 때 같이 지역 예술인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이 지역 사람들이 같이 향유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예술인들이 그냥 타지에서 많이 이렇게 오시고 이 지역 예술인들은 좀 배제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시립국악 관현악단 네. 저 창단 공연이나 또 저번 달에 송탄 북부문화관에서 했던 그런 공연에서도 네. 그 우리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협연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넓혀갈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음악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또 재단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평택 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에서 안정적 참작 활동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걸 지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를 당하는 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원화되고요. 저도 조금은 알고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고 같이 향유를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재단 설립을 하면서 재단에서도 이거 엄격한 그런 그 규정 사항을 억제 좀 하고 같이 항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의 그 어떤 활동으로 문화 활동으로 좀 지향하기를 좀 지도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제 이게 저는 이 송탄 국제교류 센터라고 그러죠. 여기는 센터의 그 활용도가 지금 너무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이런 지역민들의 그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안 되셨는데 그게 팽성 국제교류나 이런 데보다 이제 송탄 국제교류는 그 활용도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송탄 지역에 된 공간에 대한 활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공간. 예. 네, 좀 더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미 동맹에서 뭐 우리 예술 쪽이나 그 미국하고 관계된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행사를 공유할 때 그 행사장이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제교류센터에 그 지역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 이런 걸 철저하게 좀 해서 세심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재단 출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출연금이 여기에는 15억 4,299만 9천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오타죠? 아, 네,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2,499만 9천 원인데 이거를 15억 4,200이라고 여기다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혜영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문화재단 49페이지 보면 49페이지가 아니고 47페이지 보면 옥상 방수 시설이 있어요. 이게 보면 23년도에 50%를 진행하고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방수를 반만 하고 반만 안 한다는 거 이거 더 문제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해야 어디서 세고 안 세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거지. 반 하고 반 안 세면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크더라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남부 소공연장 음향 간섭 방지로 연구 용역비 5천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음향 간섭만 하는 연구 용역인가 아니면 어디까지예요? 이게 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선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동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 동시 공연을 하려면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소공연장 바로 접해 있는 네. 연습실이 아니,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그래서. 이유는 네, 지금 남부고 북부 다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을 네. 존재할 건지 네, 안 할 건지 지금 계속 화장실, 옥상 다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나가야지 지금 뭐가 안 좋으면 거기만 땜질식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고 소공연장 음향 간섭도 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 해서 지금 이걸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리모델링 비슷하게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용역 예,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일단은 이 공연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그냥 대충대충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은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트센터는 내년 9월 내년 9월. 준공 예정. 그럼 이제 아트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지금 남부, 북부, 서부 공연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계속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뭐 용역도 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재단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으신가요? 북부는 이제 방금 김혜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질문 주신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년 정도 다 90년대 초반에 지었기 때문에 아트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거기는 이제 1,300석 규모의 좀 큰 공연들을 하고 서부, 남부, 북부는 우리 이제 대관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지역 예술인들 위주로 좀 이제 대관을 계속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는 안중 출장소 이전과 맞물려서 서부는 그거를 그 리모델링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그냥 정확하게 용역을 한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3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음향이나 이런 게 울림이 있어서 과거 건축물들은 새로 오히려 짓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시 재정이 또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새로 짓는 게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검토해야 된다. 예.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 상황이 굉장히 대관율이 높죠. 네, 북부 서부는 어떻습니까? 북부 서부? 서부 북부하고 서부 쪽. 서부가 조금 낮은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12월 말까지 그 서부도 공연의 대관이 꽉 차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10월에서 12월, 4월에서 한 6월 그 사이가 이제 대관의 집중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쟁률이 좀 높고 7, 8월이나 1, 2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관이 아주 쉽고 그렇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좀 대공연장 대관 잘 안 하죠. 예, 여기가 이제 그 무대보다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남부 대관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예, 서부나 북부는 좀 비어 있는데. 예. 네, 그 종합적으로 지금 아트센터가 설립되고 했을 때 남부, 북부, 서부 이 공연장들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공연장이 거의 대관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1년에 뭐 몇 번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국제교류 과장님께 얘기하는데 저희가 10월 5일 날 그 국제교류 송탄 센터에서 당구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마이크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 마이크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말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서 다 우리 최재형 의원님도 느꼈고 우리 정 시장님도 느꼈고 다 느꼈는데 왜 이렇게 거기 음향 시설이 그렇게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바로 체크해서 예, 그거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마이크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작았다 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딴 데서 가져온 마이크 시설인지 아니면 거기에 정착돼 있는 건지 하여튼 그거 점검 좀 하셔서 쓰는데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 국제교육과 복지정책과 농협정책과 유통과 소관 2025년도 출연 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은 2시까지 정해하고자 하는데 회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 응.